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의자 김모 씨가 왜곡된 정치적 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8쪽짜리 변명문에도 비슷한 주장이 담겼단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논란이 된 김 씨의 당적은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경찰 수사 결과부터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피의자는 오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피해자 이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도리어 되묻기도 합니다.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건 누가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 김 씨를 8일 동안 수사한 경찰은 극단적 정치 신념에 따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피의자가 남긴 8쪽 변명문도 범행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구국 활동을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김 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 대표 일정을 5차례 따라다녔고 6번째 만에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셔츠 옷깃이 흉기를 막으면서 치명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 씨의 당적과 신상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고 신상 정보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이미 김 씨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늘 직접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는 정부가 가로막으면 한심한 거라며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바뀌는 건지부터 오원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공 30년 된 주택은 재건축 첫 단추였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금은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와 조합을 만들어 사업 인가를 받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이젠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5에서 6년 단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재개발 규제도 풀리는데 지금은 30년 된 건물이 66%를 넘어야 가능했지만 이젠 60%로 낮아지고 촉진지구는 50%만 돼도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벌써 들썩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래도 반기겠죠. 거래는 상당히 활성화되죠. 상당히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튼튼한 건물을 허물 필요가 있느냐부터 저희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저희 건물이 정말 얼마나 노후하고 그게 합당한 건지.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그 이주 계획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그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부는 또 2년 안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이미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사서 임대에 등록해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고 전쟁을 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포격 도발에 이어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초토화하겠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발사대 차량 등을 살펴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와 그제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남한이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계기가 됐던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만 해도 말을 한 사람은 당시 남북 실무접촉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조평통 부국장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젠 북한 최고 지도자가 말폭탄을 쏟아내는 겁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또 북남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라며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 통일 전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민심에 작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시도될 가능성, 그 과정에서 무인 공격기나 무인 정찰기, 수중무기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전화하면 도와주겠다며 정부가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적극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A씨는 가족이 직장에서 폭언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을 새며 관련 정보를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찾았고 상담센터로 연락했습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뚝 끊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매뉴얼이라는 거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하고 막 3번, 4번을 다시 전화해보고. 취재 결과 통화가 안 되는 건 고용노동부의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새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화는 고용노동부 소속 상담센터 연락처로 통합됐습니다. 정보가 바뀌었거나 어디로 전화해야 된다는 정보가 정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부 홈페이지에는 기존 번호를 안내하는 각종 자료와 매뉴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뀐 번호는 작게 딱 한 줄만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자살 예방 상담 전화도 109번으로 통합됐는데 SNS 등으로 홍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만인 오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정보다 69cm 높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틀 뒤 입주 시작이라 이미 이삿짐을 싼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400세대 규모의 김포 아파트 단지입니다. 준공은 내일, 입주는 이틀 뒤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준공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 거리가 4km에 불과해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받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 지역의 아파트는 57.86m보다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워 때문에 이 기준을 최대 69cm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준 높이를 넘긴 건 단지 내 아파트 8동 중 7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주 불가 통보에 피해는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내일모레 입주 예정이었는데 입주가 안 되게 됐대요. 가구하고 가전하고 이삿짐하고 다 지금 신청을 해놔서 당장 금요일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거죠. 시공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책해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답변 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조합 측은 김포시에 임시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높이 제한을 지키는 게 사업 조건이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감리사가 공사 중에 거짓 보고를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